네, if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참일 때 요 안에를 실행한다고 했어요. 컴퓨터는 이제 우리는 요게 3이고 요게 3이고 맞죠? 여기 3이고 이잖아요. 그러면 3이 2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3이 2보다 작지 않아 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뭔가 좀 우린 복잡하게 이해하죠, 사람은. 그렇지만 컴퓨터는 이걸로 확인하고 이거 자체를 이게 사실인지 트루인지 false인지로 바꿔서 인지를 합니다. 즉 여기 들어오는 값은 항상 우리가 뭘 넣더라도 true 혹은 false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걸 넣더라도 true나 false로 컴퓨터가 알아서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 true라고 넣으면 그대로 이게 실행됩니다. 여기다가 false라고 넣으면 실행되지 않죠. 제가 처음에 변수 설명드릴 때 불 하고 true 하고 불 하고 false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죠. 그렇게 실제로 처음 아마 봤을 때는 아니 이걸 뭐로 이렇게 넣어놓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왜 이걸 배웠냐,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어떤 유저가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 값에다가 true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걸 진행하고 그러다가 뭔가 뭐 이벤트를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 요거를 false로 바꿔버리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 false가 되면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린 값이라는 그 변수의 어떤 타입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거를 true나 false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조건은 부등으로 한다. 우리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알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그 우리 부등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컴퓨터가 이제 true라 false라는 불림값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1, 0과 같습니다. 즉 1은 true로 보고 0은 false로 보고 false는 0으로 보고 true는 1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1에다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걸 0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서 뭔가 뭐 있다고 여기서 이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벤트 뭐 이벤트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벤트를 했으면 이거를 true라고 하고, 이벤트를 하지 않았으면 뭐 false 이렇게 바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우리가 불값에다가 이렇게 true라고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1이라고 넣어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0으로 넣어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true 넣어야 좋냐, false를 넣어야 좋냐, 아니면 0을 넣어야 좋냐, 1을 넣어야 좋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충 한번 했었죠. 넘이 넘2보다 작니 크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요것과 요거 알죠? 얘가 얘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면 두 개 같죠? 그러면 크거나 같죠?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요거는 부등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땡땡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수에서 요거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는 요거는 얘랑 같다 라는 표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코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집어넣는다 라는 표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딩에서를 두 개를 같니라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한번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자꾸 지금 보시려니까 true, false라고 한번 넣겠습니다. true. 여기 아이고, 실제로 얘와 얘가 같으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제가 근데 하나 더 보여줬던 게 있죠. 세 개는 뭐냐? 얘가
얘랑 완벽하게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같니는 무슨 뜻이냐? 일단 볼게요. true라고 나오죠. 얘랑 얘는 완벽하게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이게 숫자는 제가 쌍따옴표를 안 넣는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쌍따옴표를 넣어서 문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false란 얘기죠, 이게. false란 얘기죠. 이렇게 false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거 전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rue라고 나옵니다. 아까 세 개를 했을 때는 false, 세 개를 했을 때는 false였지만 두 개를 하니까 이렇게 true가 나오죠. 실제로 이 두 개를 하는 거는 완벽하게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값 자체를 이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비교하는 거지만 이 세 개를 하면 그 값의 타입까지도 완벽하게 체킹을 하는 거죠. 이 타입이 우리가 처음에도 변수 변할 때 했었지만 num 타입은 이거는 숫자 타입이니까 int고 얘는 문자 타입이니까 string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거는 int 2, 두 번째 거는 string number 2, 그리고 얘는 같다고 나오죠. 그렇지만 세 개를 하면 두 개가 타입 자체도 값은 똑같지만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false가 돼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세 개를 써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땐 값은 왜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하고 나중에 뭐 테마를 커스텀하거나 수정할 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태 이런 스트링인지 넘버인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디버깅 하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말고도 또 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같니, 완벽하게 같니, 이게 있었죠. 그래서 같니 말고 다른 이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이는 바로 not이라는 연산자를 붙입니다. 요 느낌표예요. 느낌표를 붙이면 됩니다. 느낌표를 붙이면 얘랑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not이라는 게 우리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거를 반대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같니면 이거 붙였으니까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2랑 2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 개는 같으니까요. 그럼 똑같이 완벽하게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같지 않다. 얘는 문자형이고 얘는 숫자형이니까 완벽하게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같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3이라고 하면 얘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3이랑 2랑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참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true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난 연산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true 이렇게 넣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근데 제가 요 난 연산자는 완전 반대로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로 보는 거고 얘는 true지만 true의 반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에 불린에 뭐 false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false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오지 않죠. false니까 여기 원래 true는 여기 참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근데 false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난 연산자를 앞에 붙여주면 false를 반대로 바꿔버리니까 true가 돼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게 왜 이렇게 난 연산자를 사용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 여기서 어떤 뭐 로그인을 가지고 오는 어떠한 것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뭔가 이거는 실제 제가 한글로 썼지만 여기 뭔가 코드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는 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얘가 전달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is user login 뭐 이렇게 제가 만들게요. 하나를 is user login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고 왔는데 여기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 false가 없겠죠.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false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false일 때 뭔가를 하고 싶어요. false일 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뭔가 뭐 작업을 뭐 형 로그인을 하세요라는 뭐 링크를 보여주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not 요걸 붙이면
false일 때 여기 참이 돼서 요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거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false랑 같니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되죠.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조건을 지금 하나씩만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버2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넣었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